미나상 곤니치와. 저는 한국의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노형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열리는 글로벌 멘탈 헬스 세미나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면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잠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그 잠에 대한 기본적인 어, 이론과 그리고 이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뇌교육적 관점으로 이런 수면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여러분은 몇 시간 주무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수면은 아주 편안하고 좋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밤에 잠을 자는데 그 하루하루 컨디션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채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어, 이제 OECD에서 2019년도에 통계를 낸 것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아주 잠이 부족한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이 가장 많이 부족했고요. 한국이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수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수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고 또 다양한 수면 사업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좋은 수면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수면은 어떤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깊게 아주 긴 시간 잘 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하루에 한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아주 좋은 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이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생활에 그것도 되게 많이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피곤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자는 동안에 뇌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잘 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계가 이제 렘 수면, 어,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단계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비렘 수면에서 아주 깊은 수면 단계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에 이러한 수면의 단계가 적절한 비율로 잘 사이클을 돌았을 때 우리는 충분한 피로 회복을 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가장 중요한 사이클은 자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수면 사이클이에요. 보통 한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생기는 이 사이클에서는 얕은 수면에서 아주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체험을 하는데 특히 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깊은 수면이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많이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질 높은 수면을 위해서는 그렇게 첫 사이클을 깊게 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우리 뇌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자는 순간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 깊은 수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조절하고 쾌적한 수면을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포인트를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뇌 상태를 만들었을 때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면 관리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수면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신생아들은 그렇게 잠을 잘 자잖아요. 신생아들이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거나 공부를 해야지 잠을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그 잠을 잔다는 것이 본능으로 갖고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그 뇌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그 활동에서 쓰여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전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수면이에요. 그래서 마치 물결이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치듯이 우리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잠이 드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수면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면압이라는 부분이 이제 낮 동안에 충분히 쌓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잠을 잘 못 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혹은 내가 생활하는 패턴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하냐면 바로 이런 수면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그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네. 조금 더 자세한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면을 조절하는 그 뇌의 아주 중요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입니다. 네.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이 이미 뇌에 탑재되어 있어요. 네. 그것을 특히 이 부분을 시교차 상핵이라고 합니다. 네. 시교차 상핵에서는 빛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빛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 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생체 리듬을 만들어가고 빛이 없을 때는 수면을 취하고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의 상태가 잘 될 수 있도록 신체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시교차 상액에서 빛의 정보를 받아들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체 활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빛이 없을 때 송가체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의 모든 상태를 지휘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바로 낮 동안에 생성된 세로토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멜라토닌이 발생될 때 만약에 빛이 들어온다. 특히 블루라이트, 청색 계통의 빛이 들어온다 하면 즉각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즉 수면에 아주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제가 말씀드렸던 멜라토닌인데요. 이 검은색 그래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의 각성 상태를 유도하는 호르몬인 코티솔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멜라토닌과 코티솔은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봤듯이 코티솔이 분비되면은 멜라토닌은 줄어들게 되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코티솔은 줄어들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어떤 의식적 각성을 유도하는 수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코티솔이 나오게 되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수면에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스러운 현상을 흐트러 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용은 사실상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잔잔한 호수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어떻습니까? 돌멩이가 풍덩 빠지면서 거기에 물결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 물결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잔잔한 고요한 호수로 변화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수면에 대한 뇌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각성 상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호수가 잔잔한 상태로 돌아가듯이 뇌는 아주 깊은 잔잔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 뇌는 그 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라는 부위와 대뇌 피질의 영역이 같이 교류하면서 아주 깊은 그 느린 델타파라는 뇌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몸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잔잔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자갈을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수가 잔잔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잔잔해지기가 힘들겠죠. 어쩌면 우리는 뇌가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돌멩이와 자갈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뇌 현상 쪽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즉 코티솔뿐만 아니라 아드레날린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의식을 각성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의해서 이제 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겪고 있는 것이고 특히 잠이 드는 장면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돌멩이를 던지고 자갈을 던지는 그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채고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뇌는 자연스럽게 자게 될 거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아마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제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뇌교육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환경적 요인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제거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달되는 핵심 요인들을 잘 보시고 내 생활 속에서 저런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요인들을 아까 얘기하자면 그 호수에서 자갈이나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또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한 것을 스스로가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자기의 수면에 대한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수면에 방해하는 요인을 찾는다고 하시면 이제 그것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제거한다? 내가 선택하고 내 습관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빛. 네. 이 빛은 낮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낮에 그 세로토닌을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 빛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빛이 이제 자야 되는 데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토닌 수치가 확 떨어지게 되면서 수면이 쉽게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발달된 그 전기 과학으로 수많은 빛을 밤에도 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 일본에는 더 발전된 편의점 문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편의점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 수면을 방해하는 빛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편의점뿐만 아니죠. 우리가 집에서 켜는 조명,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수많은 빛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특히 이 빛에 블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색빛이 포함되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를 저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은 이러한 그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저녁 시간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때는 이제 수면을 하게 되는 한 저녁 9시, 10시 이후의 시간은 가급적이면 형광등이 아니라 그 청색 라이트가 차단된, 블루 라이트가 차단된 조명을 쓰는 것이 수면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체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그 온도가 주변이 높다거나 너무나 또 한편으로는 낮을 경우에는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온보다 약간 떨어진 한 34도 내외의 온도를 이제 그 수면 상태에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온도를 조절하면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소음은 큰 영향을 주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소음에 예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변에 작은 소리가 들려도 그것에 의해서 수면이 방해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어떤 분은 시계가 움직이는 그런 소리만으로도 굉장히 그 수면이 잠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음 요인은 없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습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에서 가장 수면에 적합한 쾌적한 습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들을 많이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그 건조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 그 가습기를 통해서 습도를 조절해서 내가 쾌적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불쾌한 냄새 또한 수면에 많이 방해가 됩니다. 냄새 요인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 자체는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아내고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발견되는 사안들은 개선 방안을 계속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나온 것은 야식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편의점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쉽게 밤에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요즘에 배달이 많이 발달이 돼서 밤 시간대에도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좀 잦아졌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면 상태가 되는 것은 호수가 고요해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음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뇌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호르몬도 분비해야 되고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의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은 먹는 것으로 이제 그 의식적인 활동은 끝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뇌에서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은 마치 낮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같은 강도의 움직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호수에 돌멩이와 자갈을 계속 던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잠이 잘 올까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카페인입니다. 네, 카페인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카페인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을 갖고도 있어요. 근데 이 카페인의 성분이 한번 섭취한 이후에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데는 최소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은 뇌 안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대체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데노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카페인의 그 수면 방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녁에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홍차나 녹차를 많이 마신다고 하면 그 작용이 카페인이 마치 몸 안에서 이 처리가 되기 전에 그 뇌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이것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카페인을 너무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활 습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술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에 그 술을 통해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확실히 술을 마시면 잠이 잘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술에 들어있는 성분에 의해서 잠을 깊게 들게 하거나 잠을 유지하는 것이 또 어렵게 돼요. 즉 얕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을 통해서 잠을 쉽게 든다 하더라도 또 술을 통해서 잠을 쉽게 든다 하더라도 혹은 좀 장시간 잠을 잘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잠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좋은 잠을 말씀드렸던 것에서 얘기를 언급했던 그 깊은 수면 상태 사이클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술은 본질적으로는 수면에 방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 멀티태스킹 이거가 이제 수면을 방해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실 거예요. 예,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혹은 이제 직장에서는 어떤 팀장으로, 혹은 또 공부하는 공간에서는 학생으로,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것이 수면 환경까지도 같이 이어져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뇌가 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뇌는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수면 방해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적절히 수면을 조절하고 할 일들을 조정하고 자기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굉장히 그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낮에 운동을 적절하게 했을 때 수면을 잘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수면 직전에 너무나 강력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뇌의 활동성을 또 증강시켜서 수면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습관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낮에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은 안 한 대로 일단 이 운동을 하고 활동을 했을 때 이 수면압이 더 생기게 되는데 이 수면압이 약해지게 되면서 수면을 잘 취할 수 없게 되는 현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적절한 운동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뇌 활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특히나 정보 측면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여지거나 만져질 수는 없지만 뇌에서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는 이 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또 너무나 재밌는 정보가 스마트폰에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자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되게 되겠거든요. 그것은 이 수면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때 무엇을 하느냐, 수면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대한 얘기고, SNS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새로운 자극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의 멘트들,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혹은 부정적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뇌의 정보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많은 그런 사회적인 관념들,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좀 지켜야 될 규율들, 이런 것들 또한 뇌에 끊임없이 그 스트레스를 불러일으켜요. 네. 이 순간만은 지금 내가 온전히 나한테 집중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수면 순간만은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잠시 꺼두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굉장히 수면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좀 후회가 되는 일들, 속상했던 일들, 또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자극을 줌으로 해서 그 수면 상태가 방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또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미래 계획을 아주 희망찬 꿈으로 세우는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끊임없이 뇌 활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전에는 너무 많은 구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오히려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이제 충분히 충전된 뇌 상태에서 미래를 구상한다면 훨씬 더 네, 멋진 미래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정보적 요인 또한 뇌의 끊임없는 활동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런 활동 자체를 내가 조절하는 것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환경과 내 생활 습관, 또 나로부터 나에게 접수되는 수많은 정보를 조절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myself. 그래서 그 관점이 이제 이 뇌교육에서 수면 문제를 접근했을 때 정말 키가 되는 포인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이런 것은 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요인들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한국의 브레인지라는 뇌 전문지에서 제가 진행했던 수면 코칭에 대해서 얘기한 스토리인데요. 이 수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 낮 시간 동안에 생활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자고, 충분히 자고 온전히 깨어있기. 네. 그런 것을 이제 테마로 생활 속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지켜야 될 포인트들을 알려주고, 네. 그걸 통해서 수면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시도를 해 봤습니다. 네. 이 수면을 관리하는 브레인 트레이닝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그 수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수면을 줄여야지 성공한다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보통 자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가 성공을 잘할 수 있게 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자연스러운 잠이 잘 취해졌을 때 깨어있는 순간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정신을 갖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는 3분의 1이 나머지 3분의 1을 좌지우지한다. 네,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은 많은 것을 하고 쪼개서 줄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생활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확보해야 되는 대상이다. 더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이 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몸 건강, 정신 건강까지도 같이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잠이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 개선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사례에서 사례자분은 처음에는 잠을 줄이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를 드리면서 잠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잠을 잘 수 있게끔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평균 2~3시간밖에 못 잠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셨는데, 인식 개선을 함으로 해서 이제 잠에 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면 패턴을 알아차리는 그런 것입니다. 네, 수면 패턴은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네, 요즘에는 다양한 기계가 나와서 그 수면 패턴을 알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코칭 과정에서 진행했던 방법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수면을 하는 것을 다이어리로 일일 기록을 하는 거죠. 네, 자는 시간, 깨는 시간, 그리고 수면에서의 만족도, 수면에서의 방해 요인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제 그때의 소감, 느낌들을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조절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이어리로 접근하는데, 물론 기기를 쓰면 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파를 측정한다든지 뇌파를 측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수면 상태를 기록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자. 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면 더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패턴을 파악하자. 예, 그것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턴을 파악하는 걸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개선점들이 나왔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면에 대해서 이 패턴을 찾아보니까 사례자분은 자기 전에 1시, 2시까지도 공부를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 대화도 늦게까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때 술자리를 하는 시간이 많았고 하루에 커피를 5잔, 6잔 이렇게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서 그 수면에 관련된 이 패턴 자체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줄이는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커피는 하루에 3잔 이상, 3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술은 일주일에 1번 이상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은 또
언제 한다. 기공 명상 수련을 언제 한다. 예,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적어도 그 붓빛을 끄고 침대에 먼저 누워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자기만의 생활 지침을 직접 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정했고 이제 트레이너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격려하고 또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개선안을 또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또 맨발 걷기도 하고 또 적절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적해 같이 계속 이어지니까 수면 상태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고쳐지지 않은 어떤 무의식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트레이닝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의식적으로 내 뇌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어떤 강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은 뇌에 코티솔을 분비시키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줄어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은 이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명상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제 온라인 세션을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론을 알려드리고 같이 명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나도 모르게 나의 뇌에 영향을 줬던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릴리스, 정화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자지 못하다가 생활 패턴을 완전 바꾸면서 5시간에서 6시간까지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강의를 하기 직전에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수면이 6시간 이상 늘어나서 너무나 좋은 그런 쾌적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것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길어지니까 몸에서도 어떤 붓기가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체중이 감량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생활 속에서 이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능률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게 됐고 또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같이 교감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술을 마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내가 부담되는 그런 인간관계도 오히려 정리가 됐다고 해요. 네, 무엇보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수면을 관리하고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아끼고 자기를 위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수면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 사례자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도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 사례자가 한 일들은 아주 특별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기 뇌에 대해서 자기 생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또 명상이나 체조와 같은 그런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여러분의 수면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본래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활을 조절하고 자기 뇌를 관리함으로 해서 아주 극대화될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과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전문가가 이러한 수면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본에서도
많은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이렇게 수면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또 한국에서 했던 수면 컨퍼런스에서 다나카 유카리 그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또 저에게도 큰 영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일본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정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일본의 꿀잠을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교육의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